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리포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굿 리포트, 좋은 리포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리포트가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굉장히 값지게 만들 수가 있죠. 많은 학생들이 이 리포트 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리포트를 계속 내라고 그러고 평가를 해서 내보내죠.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리포트를 과제를 내주고 교수님들이 쓰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왜 할까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내 의견을 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잘하고 또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을 잘한다든지 또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든지 하면 두 개의 날개를 단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 년마다 인재상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2008 년도에는 창의성, 그리고 5년 후에는 도전 정신, 그리고 또 5년 후에는 소통과 협력이었어요. 예, 소통과 협력은 2008 년도에는 5 위였고 2013 년에는 7 위였는데, 그런데 2018 년에는 이게 2 위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그만큼 소통과 협력을 필요하게 됐대. 예, 중요하게 생각하게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즘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소통과 협력이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학이 리포트를 쓰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리포트를 쓴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학점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제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연습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뭔가요? 이 세상은 인제 우리가 남의 생각을 이렇게 듣고 읽고 외우는, 그것을 잘 외워 가지고 기술적으로 써내는 그런 기술자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의 생각이고, 내 생각을 만들어서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포트를 쓴다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나 또 그런 가르침을 듣고 읽고 외우는,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생각을 만들어서 말하고 쓰는 그런 작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 같은 데서도 이런 글쓰기 숙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내주기 시작했고, 이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지금 대학에서 이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포트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리포트를 잘 쓰는 방법. 어 리포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술 리포트, 하나는 비즈니스 보고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리포트가 보고서이긴 합니다. 학술 리포트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논문 쓰시는 게 학술 리포트예요. 여러분이 보통 리포트 내실 때 학술 리포트 스타일을 많이 이렇게 내시죠. 그러나 비즈니스 보고서는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두 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학술 리포트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비즈니스 리포트, 비즈니스 보고서 쓰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지 나중에 인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실 때 그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학술형 리포트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인 연구와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입니다. 논문이 인제 여기에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비즈니스용 리포트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양하지만요. 결론을 먼저 내고 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는 거니까 논문하고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현상과 문제점과 원인 대책 이렇게 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 접근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용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유형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왜 리포트를 작성하는 걸 힘들어하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니까 입시 중심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입시 중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을 가기 위해서 책이나 강의 내용을 잘 외우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뭐 이런 거에 이제 좌우가 되니까 자기 생각을 만들 기회가 없고 또 새로운 미디어들을 이제 의존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전에는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새는 쓰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죠. 치는 거죠. 컴퓨터에, 인터넷에 그리고 SNS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서 또 모르면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남이 만들어 놓은 답을 찾는 것이죠. 사실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열어보는 것이니까 답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 리포트 같은 걸 보면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하고 리포트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럼 바로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자료를 복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색한 거죠. 사실 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리포트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이런 메모를 제출해 줬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지금까지는 많이 이렇게 제출했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 거의 학생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리포트 쓰는 법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업에 있었고 다시 학교에 에 와서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에게는 학문적인 그런 아카데미한 리포트뿐만 아니라 이런 특히 비즈니스 리포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또 남은 시간들을 잘 들으시고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리포트라는 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게에 이렇게 물건들 전시해 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예,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모아 놨잖아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분류를 해서 모아 놨습니다. 리포트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이죠. 분류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일도 굉장히 좋아해야지만 과일을 손님들이 잘 골라갈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 놓은 거, 배열해 놓는 것. 만약에 여기 사과와 배와 대추를 갖다 막 뒤섞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예, 같은 크기의 사과, 또 같은 크기의 뭐 배, 뭐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 놔야 원하는 사람들이 골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내용이 굉장히 주어진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로 얘기하면 과일이 굉장히 품질이 좋아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명확하고 주제에 충실하고 재료가 충실해야 되고 구성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설득적이어야 되고 글의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과일들을 어떻게 배치해 놓느냐 말하자면 가독성이 있느냐 글씨가 눈에 보이느냐는 거죠 리포트에. 또 하나는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느냐 분량이 적당하냐 뭐 그다음에 인제 뭐 그게 그 이용이 편리한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리포트를 써야 된다는 게 인제 오늘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내용과 표현이 참 중요하고요. 그 밖에 또 있습니다. 뭐 분량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 리포트 쓰라고 그랬는데 막 서너 장을 써서 낸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쓰면은 성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압축하라는 거예요. 그걸 한 장으로 압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리포트 여러 장 원하지 않아요. 원 페이지 프로포절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페이지에 모든 걸 다 담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 장 잘 처리를 해야 되고 출처 명시하고 표절 금지, 마감을 시켰는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리포트를 작성하는 순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 대개 이거는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목차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표현할 것인가 순서를 정하는 거. 또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찾는 거. 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단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단계고요. 이제 그것을 문안으로 작성하는 것. 그 단계부터 이제 또 편집해서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어 편집하는 시각화하는 장면, 과정, 그리고 마무리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요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뭐 제일 먼저는 그 목차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쪼끔 비켜 볼까요? 목차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목차에 맞는 재료를 찾아 물론 주제 찾기가 제일 먼저고요. 그 목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료를 찾아서 그것을 구조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 순서를 정한다든지 또 그 다시 세분화한다든지 여기까지가 1, 2, 3, 4 번이고요. 그걸 인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성하는 건 5, 6, 7 번이죠. 문화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예,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단계는 어 1 단계 주제가 주어지니까 1 단계를 자기가 주어진 주제를 찾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조사라든가 뭐 구상이라든지 구조화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사실 주제를 찾았으면 그 주제에 맞는 목차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찾고 그걸 구조화하고 하는 요 네 단계는요. 그 사실 그 책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또 쉬는 시간에 자기 뭐 여행 중에 계속해서 구상해야 되는 기획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그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좋은 리포트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왜 우리가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가. 뭐 결론적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리포트는 여론이 보통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리포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대학 다닐 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논문 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한 페이지 정도, 길어야 두 페이지 정도 되는 양의 그 실용적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그 충실한 내용을 가장 상대방이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런 것이 인제 좋은 리포트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리포트를 써 주시면은 굿 리포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